그러면 이제 WCC 단일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아까 칼 맥킨타이어의 주장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초교파, 단일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7월 15일 WCC 중앙위원회가 토론토에서 열렸는데, 이 토론토 중앙위원회는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 첫 번째로는 한국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는데 북한군이 침입을 했는데 유엔군을 빨리 파견을 해서 한국 안에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WCC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파견 요청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WCC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토론토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교회, 교회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바로 단일교회 혹은 초교회를 추구한다는 비난에 응답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WCC는 단일교회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WCC는 교회 간 연합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 간의 연합은 교회들이, 교파들이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회 일치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 WCC가 교회 연합을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WCC는 특정 교회 개념에 기초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왜? 그 당시에 이제 150개가 넘는 교파들이 연합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300교단이 넘지만, 각각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연합을 해서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회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 교회 개념에 기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WCC는 그 회원교회가 자기 교회를 상대화해서 어떤 다른 교회보다 열등하거나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교회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WCC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교회 본질에 대한 어떤 교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WCC는 교파들의 친교이기 때문에 특정 교리에 기초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특정 교회론에 기초해서 교회를 연합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CC가 단일교회를 주장한다는 주장을 부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WCC는 110개국과 350개 회원교회의 협의체입니다. 현재 단일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치를 하는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의 원리,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것이지, 초교파를 만들고 자신들의 교회 전통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일치, God given unity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적 일치, 눈에 보이는 일치를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적 일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협의회적 친교, 협의회적 구조를 통해서 친교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구조를 통해서 일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교파를 만들거나 자기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WCC 교회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일 교회론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WCC 헌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란
성경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교다. 그러므로 세계교회협의회는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 회원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독론, 그다음에 삼위일체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제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초교회나 단일교회를 추구할 수 없는 협의체라는 거죠. 친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WCC가 선교 모라토리움을 발표해서 선교를 이제 하지 말자, 선교를 중지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돈을 계속 보내다가 중지하는 것. 이제 경제적인 용어죠. 어떤 유예하는 겁니다. 지불을 하다가 지불을 잠시 중지하는 것. 그걸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의 국가들이 계속 외채를 갚다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못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거죠. 자, 이 선교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은 서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와 선교비를 유예하자는 거죠. 유예. 몇 년 동안 좀 중단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교 모라토리움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WCC가 선교 모라토리움을 결정했고 선교사 퇴진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거짓말인데, 자, 그러면 모라토리움이 나오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존 가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존 가투라고 하는 분은 동아프리카 장로교, 이제 케냐 분이죠. 동아프리카 장로교의 총무입니다. 이분은 이제 복음주의자로 활동을 했는데 서구 선교사와 서구의 그 선교비가 토착교회에 들어오면서 토착교회가 자립하는 것, 토착교회가 스스로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초기에 이제 3자 정책을 했잖아요. 3자 정책이라는 건 뭐죠? 교회가 자립하고,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는 자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토착교회를 세우는 자치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3자 정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가투가 요청한 것은 이 3자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돈을 들고 오니까 이 토착교회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존하고, 하다못해 교회를 지을 때에도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왜? 선교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목사들의 사례비를 지급하는데도 헌금을 안 해요. 왜? 책임을 안 집니다. 엄청난 선교비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의존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토착교회가 선교할 수도 없고 자립할 수도 없다는 거죠. 굉장히 정당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1971년에 선교사와 토착교회가 미래 관계를 제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5년 동안 선교비와 선교사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면서 선교의 미래를 한번 제고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인 선교사들이 문화 우월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1973년에 WCC 세계 선교 대회가 이제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방콕. 이때도 선교 모라토리움 주장이 나왔고요. 이 가투의 아프리카의 모라토리움 주장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교회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필리핀 같은 데라든지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이 선교 모라토리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렵습니다. 왜 실현이 어려우냐? 여러분, 선교단체 입장에서 모라토리움을 실시하면은 선교비를 교인들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선교단체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교단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복음주의 선교 쪽,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은 모라토리움 주장이 나왔을 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3세계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구교회가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총회도 유지하고 연합기구도 유지하고 신학교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교회로부터 선교비가 일정 기간 중단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파워가 다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가장 반대하는 집단은 토착교회 지도자들하고 소위 선교단체들이 이 선교 모라토리움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선교 모라토리움을 WCC가 주장했다라고 사실은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73년 방콕 선교대회는 선교 모라토리움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은 이제 요청하지 않았고 그 대신 선교의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선교 신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어떤 선교 정책을 세우고 선교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력과 재정인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교 모라토리움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이 서구 교회가 재정에 엄청난 비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 정책과 실행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현지 토착교회의 입장과 주장과 현실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착교회가 정작 필요로 하고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들과 서구 교회가 자기 만족적인 선교를 하게 되고 현지 교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은 힘이거든요. 그러면 토착교회는 영원히 서구교회에 종속되고 주체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선교 모라토리움이 나온 것이고 선교 모라토리움은 굉장히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 모라토리움이 실행되면 선교단체들은 다 이제 해산해야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하겠죠. 제3세계 교회 지도자 이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선교회에서 만들어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동반자 관계. 이 동반자 관계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원탁의 테이블이 있는 거죠. 원탁의 테이블이 있으면 이쪽에서 그 서구 선교회가 이제 앉고 이쪽에 토착교회 지도자들이 앉는 겁니다. 현장 선교 활동가들이 앉고 이쪽에 또 일종의 그 선교 이론가 학자들 이런 분들이 앉아서 공동으로 선교 정책과 실행을 공동으로 의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이 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현장에 필요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선교의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모라토리움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선교의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선교 운동에서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에큐메니컬 선교 운동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복음주의 선교단체들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다 따라야 하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복음주의자들이 모였던 이 로잔 대회에서도 이 선교 모라토리움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존 가투는
로잔 선교대회 150명의 소집자 중 한 명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 가투는 로잔 대회와 WCC가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존 가투는 로잔 대회에 가서 선교 모라토리움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했고 복음주의자들을 사실은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로잔 언약 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 있는 해외 선교사와 그들의 선교비를 감축하는 일은 토착교회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혹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자원을 내보내기 위해 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겸손한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더 자유롭게 6대주 전역에 걸쳐 교류해야 한다. 자, 그래서 표현만 선교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 여기 보면 해외 선교사와 그들의 선교비를 감축하는 일은 토착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 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로잔에서도 모라토리움을 수용한 겁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일부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 선교 모라토리움이 굉장히 나쁜 것인 것처럼, 또 실제로 WCC가 이걸 주장해서 선교사 보내지 말자고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걸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모라토리움은 토착교회의 선교의 소위 3자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고, 그 결과는 선교의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CC의 게릴라 지원설이 사실인가 보겠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불의와 부정의 인권 문제, 이런 것을 선교 과제로 이해합니다. 교회 일치 부분도 있지만 인류의 평화, 인류의 정의 평화가 중요한 선교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 되죠.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1969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WCC 회원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물건 사지 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행기 타지 않기, 이런 운동을 전개를 했고, 또 한편으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재정적인 지원의 내용은 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이제 장학금을 준다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는 단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WCC는 또 우리나라 민주화 인권운동, 통일운동에도 크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민주화의 봄이 왔는데,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 국민운동본부였습니다. 이 기독교 국민운동본부 재정 지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WCC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또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세계교회협의회가 한국의 민주화 인권운동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평화운동에도 기여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그 로데시아, 현재의 새로운 이제 국가가 됐거든요. 로데시아가 1980년에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합니다. 식민지에서 가장 늦게 독립을 한 나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백인 정권이 흑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이제 국가로 이제 존재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지원을 했죠. 그러면 WCC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칼 맥킨타이어의 역량,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요.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의 역량,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대중잡지였던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이제 거짓된 저널리즘을 가지고 WCC를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볼게요. 196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에서 시위를 하는 흑인들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69명이 현장에서 이제 사망합니다. 그 사진이 이제 이 장면인데, 그리고 1968년 마틴 루터킹 목사가 WCC 웁살라 총회에 와서 연설을 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는 웁살라 대회에 연설하기 4개월 전에 미국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흑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WCC 웁살라 총회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프로그램 PCR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 이듬해 모잠비크 인류학 교수이며 모잠비크 해방전선의 창립자인 몬들레인이 WCC 워크숍 주강사로 초대된 지 3일 만에 정보원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WCC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하죠. 이것이 백인 사회 안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일부 서유럽 교회 안에서 이제 논쟁을 야기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1970년에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14개 혁명 게릴라를 지원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공산당이 있고 소련제 무기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속이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 보면 1976년 WCC 지원을 받는 동로데시아 테러리스트가 27명의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WCC가 지원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였던 만델라였습니다. 만델라. 예. 만델라가 이제 게릴라인 거죠. 이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미국의 NCC와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WCC 재정 사용을 이제 전부 조사를 했고, 인종차별 정책 반대 프로그램은 인종차별 반대 단체와 남아프리카 국가의 독립과 자치운동을 지원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리더스 다이제스트 조셉 해리스라고 하는 이제 편집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WCC 돈이 1,300만 불이 30개 국가 130개 이상 조직에 배포되었는데 그중 절반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지원됐다. 그리고 10만 8천 불의 보조금이 로데시아, 지금은 이제 짐바브웨예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애국전선에게 이제 줬는데 결국 그 돈으로 207명의 백인과 1,700명의 흑인, 9명의 선교사와 자녀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댑니다. 그리고 1993년에 보면 소련의 이제 비밀 경찰이 WCC를 조종할 계획을 가지고 KGB 요원이 WCC에 참여했다. 이런 비판들을 이제 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이런 주장들의 근거가 어디 자료를 가지고 썼느냐 하는 거죠. 누가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이 글을 기고하는 재정 지원은 미국의 무기 상인들이 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상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속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인종차별 반대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WCC를 비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이 무기 상인들이 돈을 대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봅시다. 아프리카 인스티튜트 블레틴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백인 정부가 지원하는 잡지인데 거기에 보면 테러리스트 스폰서십이라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 테러리스트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1974년 2월 WCC가 이제 30만 루블을 29개 조직에게 나눠줬는데 그게 이제 남아공 테러 운동과 연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테러 지원단체 명단을 발표합니다.
여러분이 테러 지원단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UN, 국제기구로서 UN이 테러 지원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일치기구, 그 다음에 교회 쪽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 범아프리카교회협의회, 루터교연맹, 영국교회협의회, 미국교회협의회, 미국연합장로교회, 네덜란드 교회교회, 이게 다 테러 지원단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WCC만 뽑아가지고 테러 지원단체라고 공격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우스운 꼴이 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백인들이 조작한 거잖아요. 인권 지원하는 건데 그게 테러 지원은 아니잖아요. 여기 세계교회협의회만 공격하는 거죠. 정부들도 지원을 했어요. 자, 러시아, 중공, 동독, 루마니아,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도 지원을 했지만 탄자니아, 잠비아, 알제리아, 이집트, 리비아, 그 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영국, 서독, 네덜란드 이런 서방 국가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테러 지원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면 네덜란드 여왕인 킨 줄리아나, 하이네만 독일 대통령, 모로코 왕 이런 사람들이 다 테러 지원단체가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이런 것에 저항하는 인권단체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게릴라를 지원했다고 이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남아공 백인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됐고요. 남아공 백인 정부는 UN 인권선언에도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1948년 UN의 인권선언이 나왔을 때 남아공 백인 정부는 거기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많은 개신교 개혁교회들이 이 인종차별 정책을 신학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습니다. 자, 이런 교회와 정부가 WCC를 공격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 여기 보시면 남아공 정부가 맥킨타이어 활동을 지원했다는 자료인데요. Religious Resurgence and Politics in the Contemporary World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327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카피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프레드 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기독교 단체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이제 기독교 단체 리더인데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칼 맥킨타이어가 운영하고 있는 ICCC 집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칼 맥킨타이어가 이끄는 그러니까 우익 근본주의 단체인 ICCC의 이제 전례 회의에 참석을 했다. 보면 이 쇼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자기 돈이 남아공 정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남아공 정부의 그 비밀 자금이 맥킨타이어에게 상당히 이제 지급이 됩니다. 1975년 케냐 나이로비 WCC 총회가 열릴 때 맥킨타이어가 케냐에 입국을 해서 WCC 반대 데모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해방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비난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케냐 정부는 흑인 정부인데 흑인의 인권운동을 맥킨타이어가 비난하니까 맥킨타이어를 납치해가지고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WCC 총회 코디네이터였던 샘 코비아 박사가 훗날 WCC 총무가 되는데 이분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당시 WCC는 인종차별 정책의 철폐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아공 흑인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지원을
남아공 백인 인종차별정부가 WCC가 아프리카 민족전선의 무기 구입 자금을 지원했다는 흑색 선전을 했고, 이들의 재정 지원을 받던 ICCC가 아무런 근거 없이 세계교회협의회가 교회 헌금으로 무기 자금을 지원했다는 아주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며 WCC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이로비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케냐 정부는 공개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하고 남아공의 차별 정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ICCC는 흑인 국가인 케냐에 발을 디딜 수 없다고 집회를 불허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 로데시아가 이제 독립을 하고 짐바브웨가 성립이 됐고요. 1990년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이 최종 철폐됐고 1994년에 만델라가 남아공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맥킨타이어가 이제 돈을 지원받을 수 없어서 WCC 반대 운동에 사람을 동원하기 어려워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백인 정권의 WCC 비난과 WCC의 인권운동, 어느 쪽이 윤리적이고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